안녕하세요.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오늘도 어려운 수술, 어려운 환자 마취하시느라 go생하셨습니다.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today in anesthetizing a challenging patient for complex surgery. Grazie per il duro lavoro svolto oggi nell'anestetizzare un paziente difficile per un intervento chirurgico complesso. Gracias por su arduo lavoro hoy al anestesiar a un paciente difícil para una cirugía compleja. आज एक जटिल सर्जरी के लिए एक चुनौतीपूर्ण मरीज को बेहोश करने में आपके अथक परिश्रम के लिए धन्यवाद. 오늘은 정말 까다롭고도 중요한 주제죠. 심장 이식 마취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전체 과정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요. A Complete Perioperative Journey를 함께 따라가 볼 거예요. 환자 선정부터 수술실에서의 그 긴박한 순간들, 그리고 이식 후 중환자실 케어까지 각 단계에서 우리가 마주할 도전과 결정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수술 전 평가와 최적화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실 우리 모두 잘 알잖아요. 성공적인 심장 이식의 거의 대부분은 환자가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이미 결정된다는 걸요. This initial phase is absolutely critical for long-term outcomes.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심장 이식은 말 그대로 정말 최후의 보루입니다. 더 이상 어떤 약물이나 시술로도 심장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말기 심부전 환자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죠. 요즘엔 주로 비허혈성 심근병증이 한 51%, 허혈성 심근병증이 32% 정도로 주된 원인이 되고 있어요. These patients represent the most challenging cohort in cardiology, and selecting the right candidate is paramount. 자, 이 표를 보시면 이식 후보자를 얼마나 깐깐하게 고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심폐기능 기준이에요. 왜 폐동맥 수축기 혈압, PASP가 50mm 미만, 그리고 폐혈관 저항, PVR이 3우드 유닛 미만이어야만 할까요? It's to ensure the new heart's right ventricle, which is unaccustomed to high afterload, can survive in its new environment. 이 기준을 넘는 환경에 새 심장을 넣어주면 이식 직후에 높은 후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치명적인 우심실 부전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모든 기준이 바로 이식 성공의 첫 단추인 셈이죠. 자격 기준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금기증입니다. 절대적 금기증은 말 그대로 이식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들이죠. 특히 고정된, 즉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 폐고혈압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근데 사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상대적 금기증입니다. These are not absolute barriers, but rather challenges to be overcome. 예를 들어 병적 비만은 수술 전에 아주 적극적으로 체중 감량을 시도해 볼 수 있고, 심기능이 너무 안 좋다면 아예 심장, 신장 동시 이식을 고려하는 식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뜻이죠. 환자가 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봐야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식이라는 엄청난 생리학적 스트레스를 우리 몸이 견뎌낼 수 있도록 그야말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It is an active process of preparing the patient's body for the immense physiological stress of transplantation. 최적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면역학적 준비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대기자 중에 약 21%가 10% 이상의 패널 반응 항체, 즉 PRA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PRA, or Panel Reactive Antibody, is a measure of the patient's level of sensitization to potential donors. 쉽게 말해, 잠재적 기증자에 대해 얼마나 많은 항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인데, 이게 10%를 넘으면 항체 매개 거부 반응의 고위험군으로 보고 맞는 기증자를 찾기도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럼 환자는 왜 이렇게 감작이 될까요? 주된 원인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수혈 경험, 임신, 그리고 특히 심실 보조 장치, VAD 사용이 큰 영향을 주죠. 만약 피라의 수치가 50%를 넘어갈 정도로 아주 높다면 우리는 반드시 탈감작 요법을 시작해야 합니다. Therapies like IVIG or plasmapheresis are used to physically remove or neutralize these preformed antibodies. 이 과정을 통해 환자의 혈액에서 항체를 말 그대로 씻어내서 거부 반응 위험을 낮추고 이식 성공률을 높이는 거죠. 요즘은 많은 이식 대기자들이 VAD 같은 기계적 순환 보조 장치, MCS에 의존하고 있죠. 이 장치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정말 필수적이기는 한데 동시에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숙제를 줍니다. 바로 동종 감작과 출혈 위험이죠.
Thankfully, newer centrifugal flow devices like the HeartMate 3 are associated with lower bleeding incidences and potentially a reduced immune response compared to older models.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음은 신체적 컨디셔닝, 즉 문 만들기입니다. 비만도 문제지만 너무 마른 저체중도 사망률을 높이는 독립적인 위험 인자라서 BMI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노쇠, fragility라고 하죠. 이게 사망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아주 강력한 예측 인자입니다. Therefore, we implement a prehabilitation program to maximize the patient's physiological reserve before surgery. 수술 전에 재활 프로그램을 미리 시작해서 환자의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수술 후 회복을 돕는 거죠. 말기 신부전은 심장 하나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온 몸에 영향을 미치죠. 특히 만성적인 정맥 우렬 때문에 간에는 심장성 간경변이, 신장에는 우렬성 심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We call this cardiorenal and cardiohepatic syndrome.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심도자술을 해서 폐동맥압을 계속 감시하고 간과 신장 기능이 수술을 버텨낼 수 있는 최상의 상태인지 면밀히 평가하고 관리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 임상 팁인데요. 바로 철분 결핍입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의 무려 70%가 철분 결핍을 겪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환자들이 장이 붓고 염증이 있어서 먹는 철분제가 잘 흡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That's why oral iron therapy is often inefficient and intravenous iron repletion is the recommended approach. 그래서 경구제보다는 정맥 철분 주사가 훨씬 효과적이고요. 이게 단순히 빈혈만 교정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기능적인 능력과 삶의 질을 눈에 띄게 개선시켜줍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수술실로 들어가 보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심장 이식 수술 중 우리 마취과 의사의 역할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This is where meticulous planning meets real-time critical decision making. 환자의 생명이 온전히 우리 손에 달려있는 바로 그 순간이죠. 심장 이식 마취는 정말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모니터링 장비가 동원되죠. 그중에서도 폐동맥 카테터, PAC는 우심실 기능과 폐동맥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And the transesophageal echocardiogram, or TEE, is arguably the single most important monitoring tool we have. 이건 말 그대로 수술 중에 우리의 눈이 되어서 심장의 모든 움직임을 속속들이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마취 유도는 이식 수술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신 혈관 저항, 즉 SVR을 어떻게든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자들은 심기능이 거의 바닥 상태라 혈압이 조금만 떨어져도 관상동맥 혈류가 확 줄면서 바로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Therefore, the choice of induction agents must be tailored, often favoring hemodynamically stable drugs like etomidate or ketamine. TEE의 중요성은 정말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TEE는 그냥 심장을 들여다보는 걸 넘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면서 우리의 마취와 수술 관리를 이끌어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요. It is indispensable for assessing ventricular function, detecting air embolism after bypass, and guiding our entire hemodynamic management. 체외순환 전, 중, 그리고 이탈 후 모든 단계에서 TEE가 주는 정보 하나하나가 환자 예후를 결정하는 핵심 단서가 됩니다. 현재 심장 이식의 표준 술기는 양대정맥 문합술인데요. 이 타임라인이 일반적인 문합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항상 좌심방부터 시작할까요? The sequence starts with the left atrium because it is anatomically the most posterior structure, and getting it right sets the foundation for all other connections. 해부학적으로 가장 뒤쪽에 있기 때문에 좌심방을 먼저 잘 연결해야 나머지 혈관들을 제자리에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새 심장이 제자리를 잡고 모든 혈관 연결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가장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이 환자는 인공 심폐기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온몸의 혈액순환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This is the moment of truth for the newly transplanted graft. 이 결정은 정말 수많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아주 신중하고도 긴장되는 과정입니다. CPB 이탈을 시도하기 전에 우리는 이 체크리스트의 모든 항목을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체온, 리듬,
전해질 같은 기본 항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을 막기 위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The heart must be meticulously de-aired to prevent a catastrophic coronary or cerebral air embolism. TA를 통해서 심장 안에 공기가 한 방울도 남지 않았는지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가 모두 완벽하다고 해도 성공적인 이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새로 이식된 심장의 우심실 기능입니다. Why is the RV so vulnerable? 생각해보세요. 기증자의 건강했던 우심실은 얇은 벽을 가진 저압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식되자마자 갑자기 환자의 높은 폐동맥압이라는 거대한 후부하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능 부전에 빠지기 쉬울 수밖에요. RV failure is the leading cause of early post-transplant mortality. 우심실 부전이 왔을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폐혈관 저항, 즉 PVR 수치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PVR이 정상이라면 전부하랑 수축력 최적화에 집중하면 되죠. But for patients with pre-existing pulmonary hypertension, the strategy must shift to aggressively reducing RV afterload. 이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흡입성 산화질소 INO입니다. 전신 혈압은 거의 건드리지 않으면서 폐혈관만 딱 골라서 확장시켜주니까 우심실의 부담을 아주 효과적으로 덜어줄 수 있죠. 이 표는 우리가 수술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핵심 약물들입니다. 제 경험상 PVR이 높은 환자에게는 밀리논을 좀 일찍 시작하는 게 우심실 기능 유지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Milrinone is an excellent choice for RV failure with PHD due to its combined inotropic and pulmonary vasodilatory effects. 근데 밀리논이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혈압 유지를 위해서 노르에피네프린을 같이 쓸 준비는 항상 해두셔야 합니다. 이 약물들을 언제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바로 우리 마취과 의사의 예술 아니겠습니까?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중환자실에서 마주하게 될 이식 후 관리에 대해서는 제 동료 의사 선생님께서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이식 후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은 이식된 심장의 독특한 생리, 바로 신경 절제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식된 심장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지배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안정시 심박수가 분당 90에서 110회로 정상보다 훨씬 높고 운동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박수를 올리려면 이소프로테레놀 같은 약물이나 심박 조율기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식 후 초기에 환자가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1차 이식편 기능장애, 즉 PGD입니다. PGD는 크게 좌심실 기능이 주로 떨어지는 LB형과 우심실만 단독으로 망가지는 RV형으로 나뉩니다. 이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치료 전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PGD LV는 좌심실 기능 부전이 문제니까 ECMO나 LVAD 같은 기계적 보조 장치가 필요할 수 있고 PGD RV는 우심실 보조 장치인 RVAD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올바른 치료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아주 흔한 합병증이 바로 혈관 확장성 쇼크, 즉 바소플레지아입니다. 치료는 이 단계적 알고리즘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차 약물은 당연히 노르에피네프린이지만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바소프레신을 추가하죠. 바소프레신은 카테코라민 수용체와는 다른 V1 수용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카테코라민의 반응이 떨어진 환자에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혈압이 오르지 않는다면 마지막 카드로 산화질소 경로를 차단하는 메틸렌 블루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출혈 관리의 핵심은 목표 지향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EG나 ROTN 같은 현장 혈액응고 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불필요한 수혈은 최소화하고 지금 환자에게 꼭 필요한 혈액 성분만 정확하게 투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수혈 관련 합병증을 줄이고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대량 출혈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대량 수혈 프로토콜을 가동해야겠죠. 이식된 심장을 우리 몸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면역 억제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유도요법은 비유하자면 큰 불이 났을 때 강력한 소화기로 일단 큰 불길부터 잡는 것과 같습니다. 수술 직후에 아주 강력한 면역 억제로 초급성 거부 반응을 막는 거죠.
그 후에는 유지요법으로 전환되는데 이거 남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평생 관리하는 것처럼 평생 3가지 약물을 조합해서 만성 거부 반응으로부터 새 심장을 보호하는 과정입니다. 면역이 억제된 환자는 기회 감염에 아주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예방적 항생제 요법이 정말 중요하죠.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주폐포자충 폐렴 예방을 위한 코트리복사졸이나 CMV 감염 예방을 위한 발간시클로브 사용은 이식 환자 관리의 표준 중의 표준입니다. 이러한 예방요법이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을 크게 낮추고 이식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심장 이식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전 과정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수술 전 평가부터 수술 중 관리, 그리고 중환자실에서의 초기 회복까지 정말 수많은 산을 넘어야 하죠. 이제 수술과 조기 회복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넘어선 우리 앞에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환자와 그들의 새로운 심장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이식 의료의 궁극적인 숙제이며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야 할 문제입니다.